러시아의 흑해봉수로 전 세계에서 식량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림이 여유롭지 않은 나라들은 고가 상승으로 내전과 폭동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항구 도시 대부분을 점령한 채 흑해를 완전히 움켜쥐고 있는 게 원인입니다. 러시아는 이미 8년 전에 세바스토폴과 같은 크림반도의 항구들을 장악했고, 이번 전쟁을 통해 아조프 해안에 있는 베르단스크와 마리우폴 또한 완전 점령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 해안의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모든 항구를 상실한 것은 아닙니다. 아직 흑해 최대 항구 도시인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인 오데사와 이를 측면에서 보완해주는 인구 30만 명의 미콜라이우가 남아있어 무역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아직 건재한 흑해 함대를 이용해 바다를 봉쇄하고 있고, 동시에 우크라이나 무역로의 중간지인 지미니 섬을 점령해 오데사 앞바다의 물류를 차단 중입니다. 이로 인해 백척 안팎의 곡물 운송선과 1000명 이상의 선원의 발이 묶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밀 수출의 95%가 흑해를 통해 수출되는 것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입구멍을 틀어막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일각에서는 어째서 우크라이나가 육로를 사용하지 않느냐라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확실히 유럽 대륙 중앙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위치를 생각해보면 일리 있어 보이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미 철도를 이용한 물자 수송을 시도 중입니다. 문제는 일일 수송량이 2만 톤 정도가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는 엄청난 양이지만 우크라이나의 한 해 곡물 수출량을 생각해보면 개미 눈꽃만큼도 안 되는 미량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철도 수송량에 형편없는 이유는 다름 아닌 프랑스의 마지막 황제 나폴레옹 때문입니다. 19세기 초반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모스크바까지 점령당한 러시아는 그 이후로 유럽의 패자가 러시아 제국을 침공하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전역에 유럽의 기찻길보다 궤도 사이가 넓은 광계를 설치했는데요. 이는 러시아와 소련의 영향권에 놓여있던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덕분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의 침공을 지연시킬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와서는 우크라이나 곡물의 육로 수출을 방해하는 최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궤도 크기가 맞지 않으면 열차가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실었던 짐을 모두 내리고 궤도를 갈아 끼운 뒤 다시 짐을 싣고 출발해야 합니다. 즉 수송량이 문제가 아니라 환적에 막대한 시간이 소모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습게도 이 전쟁으로 심각한 물류난을 겪고 있는 국가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2022년 현재 러시아의 물류대 동맹이 동맥경화에 걸린 것처럼 꽉 막혀 있습니다. 바로 서방의 경제 제재가 러시아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러시아 비탈리 사벨리에프 교통부 장관이 서방 제재로 러시아 내 물류가 사실상 파괴됐다라며 아스트라항과 카스피해 항구 올랴, 마하치칼라를 통과하는 남북 노선을 포함해 새로운 물류 통로를 찾아야 한다라고 토로할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블룸버그 통신 또한 러시아 재무부 관리들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가 올해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보도했는데요. 게다가 푸틴이 크렘린궁에서 전쟁놀이를 하는 동안 이 피해는 고스란히 러시아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후 러시아인의 58%는 매점에서 식료품이 부족한 것을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33%가량은 식료품 사재기에 동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러시아 여론조사기관 레바다 센터는 소비 심리가 10여 년 만에 최저치를 달성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러시아의 4월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같은 시기보다 무려 80%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푸틴은 무슨 별나라에 살고 있는지 경악스러운 발언으로 전 세계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정신이 맞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인데요. 푸틴은 서방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그리고 연금을 모두 10%씩 인상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에서 연금 생활자들이 받게 될 평균 임금은 늘어났고 최저 월임금은 33만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받는 임금이 단시간에 전 경제에 걸쳐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의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히 커지는데요. 즉 시장의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면 돈이 돈값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푸틴의 지시를 이행하는데 무려 12조 9천억이 넘는 예산이 필요한데요. 러시아 정부가 이에 필요한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해진 건 앞으로 러시아 경제에는 전례가 없는 인플레이션이 몰아칠 게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꺼리투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